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026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한국과 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미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이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자 뭐 성과였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경제 이펙 때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 이 미중 이 방한을 하느냐, 뭐 북미 대화가 열리느냐 여러 가지 의제들 속에서 이제 한중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새해 벽두부터 이 양국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다뤄진 내용들도 보면은 정말 그 논의된 의제들도 다양합니다. 예. 이 한중 관계를 어쨌든 그 전반적인 얼개를 다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이 한국한테 가장 중요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게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도 얘기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꺼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설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합의를 이뤄냈고요. 예. 그리고 뭐 혐한 혐중 관련 대응, 문화 콘텐츠, 그리고 K푸드, 뭐 과학기술 MOU 관련해서 뭐 14개 정도 MOU도 체결된 이런 성과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때 얘기한 것이 이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과거 역사, 2차 세계대전 역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올바른 그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는 이 중일 갈등에서 그 한국이 중국 편으로 들게끔 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경계에 섞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한중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을 하는 것이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제 잘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 축인 이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인데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또 그것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이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은 아무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인다면은 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지금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 CSI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그때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한국이 미국한테는 안보, 그 경제는 중국 이런 옛날 과거의 그것은 더 이상 취할 수가 없는 선택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안미 경중이 아닌 다른 것을 갈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미 관계하고 다른 주변 관계도 다시 더 이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병란도 정신을 제안하고 나서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병란도가 고려 시대 국제 무역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 지금 뭐 국제 정세가 혼란하다 이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미국이라는 동맹국 그리고 경제하고 또 지리적으로 너무 인접한 중국이라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병란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려 시대 때 그 여러 인종에 오고 가면서 여러 문물들이 오고 갔던 무역항, 상징적인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란도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교역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 관련 발언들을 보면은 한국
중국과의 소비재 그리고 문화 이런 교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벽난도도 이 문물이 굉장히 교류됐던 것이어서 이것을 뭐 계속하자, 지속성을 갖자, 민생 경제에 이 교류는 양국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정상회담 끝나고 사이좋게 네. 선물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선물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물 줬는지 볼까요? 예, 저 그림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기린도라고 하는데 네. 예, 전설성 그 기린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원의 그렇습니다. 기린과. 이게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예. 이게 어질고 뭐 그런 그 뭐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고요. 예. 저 작품이 미나 전통문화재 제2호 엄재건 작가의 기린도입니다. 그리고 예. 거기 천도복숭아 이런 것도 뭐 무병장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예. 그 모란꽃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꽃 중의 왕, 모란꽃 이런 것들의 상징성 그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펑리위안 여사에게도 선물을 줬는데요. 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그 타마 놀이개입니다. 예. 이거 하고 이제 미용기기 그 얼굴 리프팅하고 주름 뭐 모공 개선 아, 예. 뭐 하는 그런 K뷰티를 상징하는 그 미용기기도 함께 선물이 주어졌는데요. 예. 뭐 해석을 덧붙인다면은 일단 그 뭐 시진핑 주석한테 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예. 기린도도 있고 그리고 그 김기호 작가의 금박 용문 액자도 같이 그 선물이 전달이 되었는데 네.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존중이 담긴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 전에 그 중국 CCTV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예. 시진핑 주석을 비전을 가진 뛰어난 지도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여기 기린도의 이 기린이라는 이 상상의 동물 자체가 예. 어질고 좀 어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란 꽃 중의 왕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금박 용문 액자에 용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왕실에 대한 네. 빨간색도 뭐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존중을 담은 선물이고 저 펑리위안 여사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보다 좀 취향 저격을 위한 친분에 담긴 그런 예.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용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서 예. 이번 이 미용 기기와 포함한 이런 그 놀이개가 같이 그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그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핸드폰을 선물했거든요. 샤오미 핸드폰을 선물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그 굉장히 제치려 봐야 될까요? 그 셀카를 찍었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무뚝뚝한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저렇게 웃게 만드는 네. 그런 셀카도 굉장히 적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굉장한 그 사진이 또 역사적인 사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정상 간에 저런 사진은 사실 거의 없죠. 특히 네. 또 레드카펫 그러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샤오미 핸드폰이 지난 경주 때 받았던 선물을 사용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의 연속성 차원의 그런 뭐 의미를 담아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지난주부터 해서 이 정상의 사진 중에 또 가장 화제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사진. 나서 그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오는 그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그 페이스북 계정에 예. 파포라는 단어를 담아서 이제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파포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좀 속된 말로 까불면 다친다라는 그런 사진인데 네. 그런 말인데 그 사진이 또 한국에 방한했을 때 또 찍은 사진이어서 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한테도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두 사진을 이 지금 한중 정상회담 사진과 예. 그 사진을 보면 한국이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중 관계도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저희 한미 관계 지난해의 가장 성과였던 한미 안보 협력 이 부분도 이제 돌아오면 그 부분도 같이 잘 풀어나가는 게 어느 때보다 예.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또 장갑차로 갈아타면서 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출석을 네, 했는데 법원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2020년에 이제 그 코카인 관련된 마약 밀매로 그 처음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법원에 출두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헬기하고 장갑차 그 대규모의 그 경호시설 같이 이제 이동을 했고 오후 12시 1분께에 이제 법원에 들어갔는데 이 법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판사가 그 신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말한 게 나는 내 나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을 때 체포가 됐다. 그리고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을 보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이 마약 카르텔하고 공모를 해서 수천 톤의 코카인을 이 미국으로 밀반입했다라고 되어 있고 네. 이 마두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영부인하고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자세한 측근들까지 그 기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두로 대통령도 이렇게 무죄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플로레스 영부인도 처음 발언을 할 때 나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영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풀이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이제 주권 국가의 원수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 지금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데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정신형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체포가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 좀 논의를 하기 네.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마두로가 불법자 대통령이다,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네. 입장을 냈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정 선거로 인해서 그 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 2020년부터 이 코카인 밀매 같은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이제 취임 초기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아예 마두로 대통령까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그 쟁점이 이게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그 유엔 헌장 그 2조 4항이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위협이나 그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자위권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무력 행사가 허용이 되는 예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입장은 이제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자위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들의 의견이 한 4개의 덩어리로 다양하게 갈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것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이란, 벨라루스 등이 이제 미국의 이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비판을 하지 않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저희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체코 이런 국가들이고요. 예. 또 미국을 또 지지한다,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대표적이고 미국을 지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두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들마다도 좀 의견이 갈리지만 미국 내에서도 좀 여론이 갈리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로이터 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성인 1,248명을 조사를 했는데 정말 팽팽하게 갈립니다. 네. 이번 군사작전에 찬성한다가 33%였고요. 반대한다가 34%.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33%에서 세 개가 다 똑같네. 거의 네, 비슷하네요. 완전 예. 거의 비슷하게 나뉘었습니다. 이제 예. 다만 뭐 공화당을 보면은 이제 찬성이 65%, 반대가 6%, 나머지는 뭐 대답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민주당을 보면은 찬성이 11%, 반대가 6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두로 정부의 이 마약 관련된 혐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그리고 그게 뭐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한 조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당할 당시에는 그날에는 굉장히 강하게 미국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 발언을 내놨잖아요. 네. 뭐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미국과 협력한다는 뜻으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약간 바뀌었는데 예. 그래도 또 유보 조항들 몇 가지 예, 있는 뒤에 것 몇 개는 같아요. 남겨놨고요. 남걸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비상내각회 했을 때는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이고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4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이제 균형 있고 존중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바뀐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확 바뀐 줄 알았더니 그렇게 확 바뀐 느낌은 아닌가 보군요. 그래도 강압이라는 그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강압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최우선순위로 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하겠고 그리고 미국을 그 뭐 석유 이런 지금 그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에 미국을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 다만 이 임시 대통령 취임이 5일 이루어졌는데 이때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영부인을 미국의 인질로 잡힌 두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우선순위로 관계를 유지하되 지금 이제 국민 내부적으로는 마두로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이라 칭하고 있고 또 이면 그 두 가지의 양면이 다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는 혼돈에 빠졌고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지금 생필품과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NIT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베네수엘라나 이런 공식 보도는 아니었지만 이 군 민간을 포함해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이 대부분 한 32명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포함하면 이제 추가로 한 8명 정도가 더 사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 공습이 다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안 들으면은 2차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텅 비었었는데 당연히 또 이제 불안하니까 그쵸. 시민들은 나서서 이제 줄 서가지고 그 생필품 같은 것들을 비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마두로를 데려와라라는 그 시민들의 그 반대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다른 뭐 미국이나 칠레 재외국민 같은 일부 이제 독재를 반대하는 부분은 오히려 독재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좀 환호하는 그런
그 일부 모임도 있고 이런 식의 지금 풍경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약 단속을 좀 명분으로 삼았지만 석유나 또 네. 중국과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타겟이 그린란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탐내는 걸까요? 네, 그린란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후부터 이제 그린란드의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석유에 둥둥 떠 있는 국가라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석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예.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물이나 그런 천연 자원이 매우 많은 그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력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미국령으로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직후에 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이 이 그린란드 위에 이제 미국 국기를 이렇게 그린 사진을 네. 소셜 미디어 X에 올리면서 그린란드도 곧 이런 soon이라는 그런 단어를 게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게 이것을 올린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물론 이제 덴마크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란드만이 아니고 쿠바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쿠바 경호인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인 32명이 대부분이 이제 그 쿠바에서 파견된 국무부나 군 관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공식적인 보도가 없었지만 사실상 쿠바가 베네수엘라 지원을 위해서 이제 국가 인원을 배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 국방부 청사를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오각형이라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펜타곤 근처에 피자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펜타곤 피자집이라고 뭐 불릴 수 있을 텐데 펜타곤 피자집에서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을 미리 알아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걸 조사했다라는 게 예.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희도 뭐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펜타곤 근처에 이제 파자토 피자라는 그 피자집이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하는 동안에 이제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이 걸프전 당시 때도 펜타곤의 야식 주문량이 그 시기 동안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야간에 출출할 게 그러니까 다들 국방부 모여 있을 직원들이 때. 그렇죠. 다 그 밤새도록 근무할 테니까 네, 옆에 주변에서 이제 주문을 예.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피자 지수라고 예. 해가지고 지금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보안 같은 것을 고려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안에 그 중요한 그 작전 룸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겠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 상주하는 근무해야 직원들이 되니까. 나와 있을 테니까 뭐 상관관계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이슈 조비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